안녕하세요. 김강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수금책 또는 수거책에 대한 사기 방조 무죄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은 현장 체포 시에는 구속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가담인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형량이 높아지는 추세이므로 절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추세에서 최근 보이스피싱 수금책에 대한 사기 방조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현혹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조직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교부받는 현금 전달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강력화를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년 5월 8일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M은행 N팀장이다. 대출금 7,100만원에 대한 20%의 예치금을 내면 대출을 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M은행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시 18분경 춘천시 오빌딩 앞길에서 대출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4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모두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9,6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때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다시 전달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주케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에 입금하여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기소에 대해 1심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보이스피싱인지 알지 못하였고 채권 추심 업무로 알았으므로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징역 1년의 실형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관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이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거나 예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정범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사기 방조에 범위가 없다고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AI 법무사 사무소라는 곳에서 기재한 법원 경매 및 채권 관련 외군이라는 구인 광고를 보고 그곳으로 연락하여 취업 상담을 하였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해왔으며 AJ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수금액, 이동할 장소, 수금 이후 돈을 전달할 장소나 무통장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단순한 지시가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고 보이스피싱을 암시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적으로 만연하여 수년간 정부와 언론에서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업무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할 수 있다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이 알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원 등에게 돈을 직접 전달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지. 돈이 바로 전달되지 않고 번거롭게 현금 수거책을 보내서 현금을 직접 받게 한 후 다시 이를 전달하거나 입금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구체적인 사건을 접해보지 않고서는 쉽사리 알기 어렵다. 이후 검찰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방조죄에서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 2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수금책 사기 방조 무죄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여된 경우 무죄 판결을 받기는 쉽지 않지만 이 사건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죄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기 바랍니다. 형사사건과 관련한 문의는 아래 전화번호로 상담이 가능하니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